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중은행에서 대출 업무와 외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은행원 유튜버 우빈아빠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구입과 관련된 신용대출 규제에 관한 내용을 올리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오늘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을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의미의 영끌이라는 단어가 모자랄 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주 핫하다 못해 펄펄 끓어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집 마련에 관심이 그렇게 없던 분들도 최근엔 전세 매물 품귀 현상으로 이럴 바엔 그냥 집을 사자. 전부 실수요로 바뀌어가지고 부동산 대출에 아주 관심이 많고 문의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방문해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막상 상담을 해보시면 현타가 옵니다. LTV, DTI, DSR, RTI, 이거 뭐 GDP도 아니고 이런 낯선 용어들 때문에 현타가 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은행 대출 상담 받으실 때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LTV, 담보인정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간혹 LTV를 주택담보인정 비율, 이렇게 주택에 한정해서 설명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는 거는 아파트 같은 주택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공장 담보대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상가 담보대출, 오피스텔 담보대출, 전, 답, 나대지, 뭐 이런 토지 담보대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동산들도 각 은행에서 정해놓은 담보인정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TV는 그냥 부동산 담보인정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 가치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LTV가 60%이고 3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똑같이 3억 원인데 어떤 상가의 LTV가 55%라고 했을 때 대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 6,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 아파트가 됐던 상가가 됐던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엔 국민은행에서 고시하는 KB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널리 인정된 확정 가격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서 얻게 된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요. DTI는 내가 버는 연소득에서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LTV 조건을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이 DT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하는 대출금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억 원이고 DTI가 40%라고 하면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4천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대출 한도가 제한이 됩니다. 본인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개인의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DSR은 최근에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의 원리금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아무리 집중하고 들으셔도 방금 설명드린 DTI하고 DSR이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결정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오늘 보신 영상에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번에 내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기존에 다른 대출도 좀 있어. 자동차 할부금도 원금이자 같이 내가고 있고 신용대출도 있고 학생 때 받은 학자금 대출도 좀 남아있어요. 원금이자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는 대출입니다. 그럼 일단 이번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내가 앞으로 갚아나가야 할 원금과 이자가 있죠. 이 금액은 DTI나 DSR이나 다 포함을 시켜요. 그런데 DTI를 계산할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아파트 담보대출 말고 기존에 원래 있던 대출들, 자동차 할부금이나 학자금 대출이나 다른 신용대출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DTI는 이번에 받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그리고 기타 다른 대출의 이자만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 이 금액이 내 소득 대비 몇 프로인지 계산을 하는 게 DTI고요. 대신 DSR은 이번에 받는 아파트 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는 당연히 포함이고요. 공통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포함하는 거고 기타 다른 대출의 원금과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동차 할부금, 신용대출 원금 이자 나가는 거, 심지어 신용카드 미결제, 카드론 등등 내가 가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내 소득과 비교를 하는 게 DS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DSR이 DTI보다 맞추기가 힘들겠죠. 기타 대출금의 원금까지 합쳐서 내 소득과 비교를 해서 일정 비율이 넘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대출을 규제하는 입장에서 DTI보다 더욱 정확하고 까다롭게 채무상환 능력을 검증하는 지표가 DS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RTI인데요. RTI는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RTI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자 대출을 제한하는 수단인데, 정부가 아무리 주택가격을 잡으려고 이것저것 규제를 해봐도 안 잡히니까 이 안 잡히는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면,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이 받는 임대사업자 대출이 투기시장으로 몰리고 이 수요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 부동산의 LTV를 준수하는 건 물론이고요. 이 임대 부동산이 실현하는 수익, 월세죠. 이 월세가 대출금 이자를 충분히 커버하는지 이걸 평가하는 지표가 RTI입니다. 쉽게 계산해서 1년 동안 내가 받는 임대 수익을 1년 동안 내가 납부해야 되는 대출금 이자로 나눠서 주택은 1.25배가 돼야 되고 비주택은 1.5배가 돼야 대출을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어떤 임대 목적물을 구입하면서 앞으로 내야 되는 이자가 1년에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월세로 생기는 임대 수익이 주택은 최소 1,250만 원은 돼야 된다는 거고, 주택이 아닌 부동산인 경우에는 임대 수익이 1,500만 원은 돼야 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담보대출 받으실 때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용어들 몇 가지를 딱딱한 용어 말고 제가 평소에 은행 창구에서 설명드리는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이해가 가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DTI 계산기, DSR 계산기라고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이걸 제가 오늘 굳이 설명 안 드리는 건,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산해 보시는 게 대출금액 계산할 때 어느 정도 참고할 만한 자료는 되겠지만, 괜히 어설프게 잘못 계산하면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고요. 자금 계획 세우는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정확한 여러분들의 소득 자료를 가지고 은행 가서 직접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주택 구입이나 대출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면, 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작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1년 안 되신 분들은 월급의 명세표를 준비하시고요.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작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이 서류만 챙겨가시면 대략적인 상담은 가능하니까 은행에서 정확하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또 힘을 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